안녕하세요. 토스뱅크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 툴즈로 일하고 있는 양효정. 한세희입니다. 네, 저와 세희님은 토스뱅크에서 현재 근무 중이고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이 어떻게 고객분들의 업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턴 제가 혼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가볍게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하다가 한 300만 원쯤 사기를 당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라면 범인을 빨리 찾아야 하니까 경찰서한테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중한 300만 원을 좀 더 빨리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볼 것 같은데요. 아마 이미 토스뱅크에 대한 걸 잘 알고 계신다면 토스뱅크의 사기 보상 제도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걸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려고도 시도해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제 300만 원이 달려 있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돈을 돌려받기까지 엄청 오래 걸린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사기당한 게 맞는지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신청 후에도 잃어버린 돈을 찾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대다수 은행이 이런 식으로 고객의 요청 건들을 처리하는 업무의 처리 시간은 꽤 긴 편이에요. 토스뱅크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업무들의 경험들은 흔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거래이고 몇 없는 상황인 만큼 이 경험들이 고객에 큰 영향을 주는 경험인 거는 확실할 거예요. 실제로 토스뱅크에서는 이와 흡사한 고객의 요청으로 돈을 돌려드려야 하는 상속과 사기보상 제도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업무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두 업무가 고객 요청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장표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고객이 저 상속이나 사기 보상을 받고 싶어요 라고 저희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저희가 고객분들께 어떤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지 어떻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려요. 그러면 고객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받아보고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 고객분들이 서류를 잘못 내셨거나 누락되셨거나 혹은 뭐 잘못된 서류를 내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서류 제출을 부탁드리기도 해요. 이렇게 긴 시간 안내를 통해 잘 받은 서류는 저희 시스템에 정리해 놓고 업로드해 놓습니다. 특히 종이 서류라면 스캔을 통해 업로드 하시는 편이에요. 이 이후에는 이 업무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요. 고객의 신청권을 받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보상해 드릴 수 있는지 상속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망한 분이 실제로 저희 토스뱅크 고객이 맞아야지만 돈을 돌려드릴 수 있는데 그걸 확인하거나 사기 당한 것도 저희 토스뱅크를 통해 이루어진 사기일 때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고객분들께 돈을 돌려드리는 과정을 집행이라고 말해요. 고객분들께 사망자의 재산을 돌려드리거나 사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그 과정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정말 길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꽤 길지 않나요? 실제로 이 과정을 처리 시간대로 표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어요. 한 3일, 7일, 5일, 3일, 2일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는데요. 참고로 이 표기 기준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시기에 따라서 신청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기 보상은 한 달, 상속은 2주 이상 소요되고 있었어요. 업무 처리가 뭐 예상보단 좀 짧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가급적 이 업무 처리가 1주 혹은 2주 이내에 처리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 이 업무가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지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업무 전체 흐름을 봤었을 때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사전 준비 업무였어요. 서류를 제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서류를 내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상황들을 봤었을 때 저희는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업무는 심사와 집행인데 이렇게 서류를 받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를 기다리는 고객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저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라는 불안과 VOC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저희가 그냥 업무 처리를 늦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업무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의 경험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저희 동료분들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이고 고객 만족도까지 개선해낸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심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업무 시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업무 담당자분들이 이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면 한 건당 처리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라는 거를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한 건 맞지만 이게 핵심 업무보다 많이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이 계시는 업무 담당자분들의 업무를 관찰하고 여러 질문을 드려보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 3가지 공유 드릴게요. 먼저 서류를 관련해서 왜 이걸 이렇게까지 안내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서류가 고객분들마다 내야 하시는 서류가 굉장히 달랐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서류에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잘 모르고 복잡하다 보니까 업무 담당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보강해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이 과정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직접 전화로 안내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왜 꼭 전화로 하실까? 어떤 점이 편해서 꼭 전화로 하시는 걸까가 궁금했는데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고객분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분들께 여러 질문을 드리다 보면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겠는데 싶었던 신청건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받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직접 업로드하고 스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업무의 경우에는 종이 서류는 분실의 위험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가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하시는 과정에서 이 서류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업무를 관찰하면서 다음 답변들을 통해 업무 담당자분들의 어떤 니즈를 해결해야 되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서류를 최대한 한 번에 정확하게 받고 잘못된 신청건들은 제거하고 시스템에 서류는 알아서 등록되어야 사전 준비 과정이 줄어들고 업무가 더 효율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업무 담당자분들의 답변을 통해 이 과정들이 필요한 건 맞지만 꼭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자동화하거나 더 나은 방식으로 실제 고객분들께 인지시킨다면 업무 담당자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앞에 3가지 니즈들은 다 해소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사전 준비 업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첫 번째 솔루션으로 삼고 고객이 업무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개선해 보기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경험을 개선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받아서 저희 고객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의 경우에는 저희 토스뱅크를 쓰지 않는 고객분이면 처리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를 통해서 하셨던 이 사람이 우리 고객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직접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바로 피드백을 드리면서 신청할 수 없음을 안내드렸고요. 사기 피해 보상의 경우에는 사기꾼과 거래하실 때 토스뱅크를 사용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그냥 이 거래 내역들을 고객분들이 하나하나 텍스트로 입력해서 제출해야 했었는데 실제로 이 거래들이 저희 토스뱅크로 하지 않았던 신청건들이 거의 30%에 이르기도 할 정도로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좌 내역을 직접 보여드리고 거래를 신청하셨을 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거래건이면 바로 피드백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잘못 신청하는 경우를 줄여나갔어요.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신청건 수량은 감소되는 건 물론이고 유의미한 처리건의 정확도도 90% 이상 높아지면서 정확도까지 증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분들은 잘못된 신청건을 올려놓고 왜 안 해주지? 라고 기다려야 하는 그 대기 시간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상황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전화해서 고객분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질문 드렸던 그것들을 다 화면에서 직접 질문 드리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각자 필요한 상황에 맞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각 서류별로 어떤 정보가 담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건 물론 서류의 이미지를 통해 이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 했어요. 이를 통해 고객의 서류 제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건 물론이고 업무 담당자분들이 어떤 서류가 좀 더 필요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던 것들이 다 표기되고 있으니까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뭘 제출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다 준비되고 나서야 신청이 되다 보니까 신청 이후 처리 과정도 더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캔 및 업로드를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 및 스캔에 대한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었어요. 이 업무들의 경우 돈을 저희가 돌려드리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저 돈 받을게요, 받았습니다를 서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는데 기존에 이 부분도 고객분들께 서류를 직접 제출해달라고 한 다음에 서명을 받아오는 형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한 뒤에 계좌번호를 통해서 직접 인증을 하면 서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제대로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확인한 다음에 곧 돈이 입금될 거라는 걸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입력된 완벽한 서류를 고객분들께 보여드리고 고객은 언제든 자기가 편할 때 서명을 하고 제출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종이 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부담 자체도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서류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담당자분들이 잘못 제출하셨다,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안내해야 하는 필요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렇게 고객분들의 신청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사전 준비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두 해내었어요. 이어서 저희가 핵심 업무 개선도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세희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핵심 업무까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어요. 사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드민은 이미 뱅크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또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기존의 어드민은 정말 최소한의 기능만 갖춘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업무를 그냥 완수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는 어찌저찌 끝낼 수는 있었지만 그 복잡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담당자분들이 온전히 다 감당을 하고 계셨던 거죠. 제품이 담당자분들의 어려움을 전혀 덜어주고 있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모든 정보를 메모란에 몰아서 적어두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아예 별도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할 일은 더 많아지고 실수는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어드민을 통해서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까지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시도해본 방법 몇 가지를 공유드려 볼게요. 앞선 개선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잘못 제출하는 수량은 적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으로 접대 건수가 많았었어요. 기존에는 이 모든 접수건이 하나의 테이블에 모두 쌓여 있어서 담당자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건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다 직접 판단을 해야 됐고 필터를 적용을 해서 그 먼저 해야 되는 건들을 찾아낸 다음에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꽤 번거롭고 비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건들의 상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업무를 하는 담당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기준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해볼 수 있었어요. 담당자분이 바로 검토나 결제 등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진행 상태, 그리고 고객의 제출이나 보완을 기다려야 되는 대기 상태, 그리고 담당자랑 고객분 모두 별다른 추가 조치를 할 필요 없는 종료 상태로요. 이 카테고라이징을 바탕으로 테이블을 분리하고 배치를 하니까 담당자분들은 진행 상태에 있는 건들만 들어온 순서대로, 즉 테이블에 있는 맨 위에 건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해나가면 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건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거나 검색하는 데 시간을 덜 쓰고 업무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면 그 건의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시게 되겠죠. 기존에는 하나의 상세 화면에 정말 많은 정보랑 조작 기능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만큼 복잡했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정보를 내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작을 해야 하는지 이걸 익히기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이 항상 옆에 필요한 그런 정도였어요. 제공하고 있던 정보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젠가 한 번은 꼭 필요한 정보들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빼버리거나 줄여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업무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매우 명확하고 정해져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각 건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상세 화면에서 보여주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에 필요한 정보만을 추려서 구조화해서 화면에 보여주도록 개선을 했어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매뉴얼을 일일이 업무할 때마다 찾아보지 않아도 이 화면만 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필요한 정보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몰입해서 업무를 하실 수 있었어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들은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진행을 하든 제출된 서류를 함께 꼭 봐야 했어요. 서류와 고객이 이제 앱에서 입력한 정보를 함께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거나,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어드민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전 어드민에서는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파일명을 클릭해야 됐고, 그럼 새 창에서 미리 보기로 열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드민 화면과 서류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서 계속 창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서는 화면 왼편에는 PDF 뷰어를 크게 고정을 해서 배치를 하고, 오른편에서는 각 단계별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화면 안에서 업무가 가능해진 거죠. 고객이 제출한 서류가 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모두 완벽한지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서류의 종류가 정말 많고 각 서류마다 확인해야 될 항목도 여러 개라서 머릿속에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떠올리면서 누락 없이 검토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 업무는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담당자분들이 수행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목 하나를 놓친 채 고객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겼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고객에게 보완을 요청을 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 번에 좀 다 말해주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서류마다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품 안에 넣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기억해 가면서 서류가 모두 완벽한가? 라는 조금은 어려운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쉬운 체크리스트 항목에 예, 아니요만 선택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누락 없이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심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오를 선택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알아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보낼 메시지를 써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담당자분들로부터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제품에 넣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려면 다른 필드나 서류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수자 본인 신분증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증 PDF만 봐서는 안 되고 접수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년월일은 무엇인지 다른 영역에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와야지만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항목 안에 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담아주었어요. 예를 들면 접수자 본인 신분증이에요 대신 99년생 9월 9일생 김토스님의 신분증이에요처럼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담당자분들은 다른 곳을 보지 않아도 이 체크리스트만 보면서 바로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판단 속도가 빨라진 거죠. 고객이 마주하는 화면과 업무 담당자분들의 제품까지 모두 개선을 해냄으로써 실제 수치로도 분명한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속 업무 하나를 마무리하는데 평균 15일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지금은 3일이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기 보상 업무 같은 경우에는 4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한 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똑같은 인원의 동료분들이 더 짧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더 많은 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분들은 결과도 빨리 안내받고 돈, 즉 상속받을 돈이나 보상금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게 되었어요. 사기를 당한 고객분들은 사실 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 걱정을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상속을 신청한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돈이랑 행정 처리로 심란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추모에 집중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흔히 마주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인생에서 몇 없는 정말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일 거라 저희로서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담당자분들이 추구하는 업무의 효율화 방향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불편함이 있다면 각자 엑셀 파일을 만들거나 메모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셨다면 이제는 제품 개선을 통해서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의견도 적극적으로 주고 계시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가 가장 크게 배운 점은 결국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보다 앞서서 정말 이걸 해야만 할까? 아예 안 할 수는 없을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관성적으로 이어던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업무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할 때 유저들의 경험도 그리고 제품의 방향도 더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마주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저희는 이번 경험으로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원인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도 접근을 하고자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까지 집요하게 계속 질문해 나가는 태도가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을 70% 단축하는 제품 만들기에 한세희, 양효정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